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우리 안보, 주변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정말 현대적으로 생긴, 잘생긴 구축함을 진수했습니다. 제대로 생긴 구축함인데, 자, 이 군함의 성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재명이 거의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득표율로 대통령 후보에 선출됐죠. 민주당의. 그런데 이재명이 또 대숙청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가만히 있는지, 또 그동안은 왜 또 가만히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을 할 때 집권 직후에 이제 보시라이를 제거했죠. 그 보시라이를 제거할 때 보시라이가 무경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권력. 그렇게 쳤는데 지금 이 인민해방군의 시진핑 권력이 다 날아가고 지금 오히려 역전이 돼서 무경 권력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사상 누각의 이런 권력 체계 위에 시진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남포조선소에서 최현급으로 명명된 신형 방공 구축함을 공개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신형 구축함을 정밀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레이더와 무장 등 핵심 장비들을 대거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구축함 내척 건조를 시작으로 순양함과 핵잠수함 건조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 일명 최현으로 명명된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갖고 동급 구축함 내척 전력화는 물론 순양함과 핵잠수함도 전력화할 것이라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주애와 함께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핵 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 해외 무력의 조선반도 무력 증강 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내년도에도 이런 급의 전투함선들을 건조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며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최현급 구축함은 길이 144m, 폭 22m로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길이는 5m 짧고 폭은 4.5m 넓은데요. 이에 따라 이 구축함은 최소 5,000톤에서 최대 6,000톤급 이상의 만재 배수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구축함의 무장입니다. 이 구축함에서는 오토멜라라 127mm 함포를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구경 함포와 무려 74셀의 수직발사관, 8발의 대형 순항미사일 발사대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에는 러시아의 아드미럴 고르시코프급에 들어가는 사면 고정형 위상배열 레이더인 OP-20K와 동형인 A사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동급에 들어가는 OP-10 사격 통제 레이더가 달려있고 후방에는 판칠 ME까지 식별되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이 군함 건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소형 고속정 위주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던 북한이 이 같은 대형 전투함을 건조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정치권과 관료들도 달라진 안보 환경을 직시하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생긴 현대식 구축함, 지난번에 압록급이다 이런 건 사실 현대식 구축함이라고 군함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건 정말 일단 외형적으로는 마감이나 또 신뢰성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외형적으로는 제대로 된 현대식 구축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27mm 함포, 오토말라를 뺏겼던지 아니면은 우리 그 현대 위아에서 생산하는 KMK-45 127mm 함포의 기술을 복제해서 뺏겼던지 아무튼 그런 형상의 127mm 함포 주포가 들어가 있고, 함포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미사일들 그리고 센서, 레이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수직 발사관이 이렇게 다량으로 있습니다. 이 전면에도. 근데 수직 발사관의 크기가 달라요. 그 말은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각각 많이 심어 놨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레이더가 들어가죠. 함교 위에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러시아의 아드미럴 고르시코프급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 같아요. 그게 이제 탐지거리 한 100km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함대공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00km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죠. 레이더가 100km밖에 못 보는데 미사일은 더 많이 날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인데, 이게 경사형이죠. 여기 이제 북한의 주장으로는 화살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경사형으로 4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저 뒤에 또 있습니다. 요게 러시아의 야전 방공 시스템이죠. 판치르. 그 판치르 S1 그 M2 버전으로 해서 밑에 차량 떼내고 발사기만 지금 얹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 12발 들어가죠. 그리고 기관포도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또 다량의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자, 뒷면의 미사일 발사대를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것도 대단히 덩치가 큰 미사일들이 지금 여기 뒤에 있고요. 조금 중형급의 미사일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수직 발사관들의 미사일들을 다 세보면 74셀, 그리고 경사형 미사일 8발, 그리고 판치르에 들어가는 단거리 미사일 12발,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94발의 각종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완전히 시쳇말로 몰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여기는 헬기 데크라 해야 되는데, 북한은 대잠 헬기가 없죠. 해상작전 헬기가 없죠. 그래서 이 헬기를 착함하는 자리는 만들어 놨지만 이 헬기 데크를 놓아야 하는 이 자리에 그냥 미사일들 다 했어요. 지금 미사일 발사기죠. 원래는 이 미사일 발사기 공간에 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고 다 미사일로 했어요. 그래서 헬기 격납 공간은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군함의 약점은 대잠 능력이 취약할 것이다. 잠수함에는 아주 취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이 있다면 이거 금방 박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북한이 4척, 그래서 아마 동해 2척, 서해 2척, 그리고 앞으로 순양함, 핵잠수함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해서 오사급, 코마급 하는 조그만 미사일 고속정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스틱스 미사일, 진공관 들어가 있는 스틱스, 반도체도 없고 그런 거 아주 째밍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응했던 우리 한국 해군이 이제는 이런 군함까지 상대해야 되는 전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공군이 이 기계획 타격 표적이 있죠. 자, 이런 것들에 이 군함을 타격해야 되는 또 이 순서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의 함대지 전술미사일, 이 가장 먼저 타격해야 될 게 또 이 군함들 각 함대별로.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해군 공군 전술 그리고 작전 계획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군함은 요즘 물가로 군함 한 척은 톤당, 물론 북한은 인건비가 없으니까 그래도 밥은 줘야 되고 또 급료는 줘야 되죠. 어쨌든 우리 물가로 톤당 2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5,000톤, 6,000톤 되는 이런 군함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4척을 만들 것이다. 순양함도 더 만들 것이다. 순양함은 더 큰데 10,000톤.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정말 차단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레닌의 가르침처럼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민주주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이나 소련에서나 나올 법한 지지율로 이재명을 추대했는데 이재명 벌써부터 대숙청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공식 선출된 이재명이 압도적인 정권 탈환으로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겠다라며 제2의 적폐 청산을 예고하고 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무려 89.77%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추대했는데요. 이는 투표소에 무장병력을 배치하고 공개투표로
9할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북한과 중국, 옛 소련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득표율입니다. 이날 이재명은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며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하며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 청산이라는 표현은 과거 문재인이 사용했던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문재인은 집권 이후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구성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군에까지 숙청의 칼날이 휘몰아치며 숱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과 좌파 세력들이 이러한 숙청에 미래, 도약, 희망, 통합 등의 키워드로 포장하며 용어 선점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인데요. 좌파들의 용어 선점, 프레임 씌우기 전략에 매번 당하면서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보수정당, 언제까지 뒷짐지고 남일 보듯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적폐청산. 정말 이 문재인 때 수천 명의 우파 인사들이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갔죠. 그리고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값은 이만큼 뛰어있고 그랬던 게 바로 문재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걸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겠다. 그러면서 미래, 도약, 희망, 통합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숙청을 저렇게 하면서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미래, 그 미래의 반대는 과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부르짖는 도약, 도약의 반대는 퇴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약하고 니들은 퇴행이야. 자기들은 미래를 보는데 니들은 과거야. 그리고 자기네들 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절망인데 그 절망을 자기네들이 절망인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네들이야말로 완전히 그냥 분열을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이 분열주의자인데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국민의 힘이 미래, 도약, 희망, 통합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해놨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좀 경쟁하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이 관련한 것들은 당 선관위에 맡겨놓고 당 지도부는 선거운동을 따로 했었어야죠. 이런 용어 선점하고 먼저 저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동안 당 지도부는 뭐하고 있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나마 좀 희망적인 중국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며 시진핑 권력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숙청된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숙청 작업의 핵심에 시진핑과 권력투쟁 중인 장유샤 상장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전입니다. 최근 중국군 내부에서 시진핑 계열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숙청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랫동안 구축됐던 시진핑의 군부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즈와 희망지성 등 복수의 중화권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탐사 보도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자오란젠 기자는 지난 4월 17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군 소장 이상 현역 및 퇴역 장성들에게 기밀 문건을 회람시켰고 그 문건 내용 때문에 군 수뇌부가 충격에 빠졌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밀 문서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숙청된 중앙군사위 위원 мя오화 상장과 허웨이둥 상장이 정치 파벌 형성과 군사위 주석 책임제 훼손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해당 조사를 주도하는 인물은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장유샤 육군 상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유샤가 장악한 중앙군사위는 군 지도부에 회람시킨 기밀 문서에서 군부 내 대표적 시진핑 가신 그룹인 허웨이둥과 мя오화가
오는 27년에 있을 예정인 제2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군 인사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며 이들은 겉으로만 충성하는 반역자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앙군사위는 허웨이둥, мя오하와 함께 시진핑 가신그룹으로 분류된 왕허우빈 로켓군 사령관, 린샹양 동부정구 사령관, 왕슈빈 전 남부정구 사령관 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친시진핑계 전구사령관인 린상양이 완전히 실각할 경우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군부 실권을 잡은 장유샤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숙청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자, 군부와 시진핑이 왜 이렇게 갈등하느냐? 그 근본 원인이 있어요. 군부는 미국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미국과 계속 갈등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죠. 그런데 군부는 왜 미국과 잘 지내기를 원하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깨끗해요. 뭐 과거에 장군들이 어떻게 했다 그거 옛날 이야기고, 요즘 군인들은 뭐 다른 공무원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 사회에서 군인들은 저는 아주 깨끗한 공무원 집단이 아닌가라고 저는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군인들은 안 그렇겠죠. 많은 돈을 부정으로 모아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갖다 놓고 미국 비버리 힐스에 또는 이 부촌에 집을 사놓고 그리고 거기에 첩도 있고 또 딸아들 유학도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유학생들 다 귀국해 이렇게 되고 또 재산 동결시켜버린다 하고 하니까 자기 재산이 지금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각을 세우는 거야. 왜 이러냐? 좀 편하게 살자 우리 좀. 자, 이런데 시진핑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미국과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군부가 시진핑과 등을 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장유샤 부주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핵심인데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시진핑이죠. 그리고 부주석이 둘이고 그리고 위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군을 이제 집단지도 하는 집단지도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장유샤가 지금 군권을 거의 다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주석인 시진핑은 군인이 아니죠. 그냥 이제 주석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인이 아니고 나머지가 이제 군인들입니다. 부주석의 장유샤, 허웨이둥인데 이 장유샤가 허웨이둥을 지난 3월, 지난달에 처벌했습니다. 숙청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잡혀가서 조사받고 있어요. 왜냐? 이 허웨이둥이 시진핑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기 있는 리상푸 국방부장, 우리로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태자당, 과거 이제 시진핑이 태자당이었는데 이제는 시진핑은 따로 습가군이라고 따로 이제 자기 계파가 있고, 이 태자당은 과거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군부 인사였던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즉 시진핑의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태자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유샤가 태자당, 그리고 국방부 장관인 이 국방부장이 태자당, 그리고 연합참모부,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 태자당. 그런데 이 리상푸 이 국방부 장관을 허웨이둥이 작년 6월에 숙청해 버렸어요. 먼저 이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장유샤가 자, 이렇게 돼서 이 허웨이둥 아래에 мя오하 중앙기율검사위원, 중앙기율검사니까 우리로 치면 이 기무사,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 이런 또 군사경찰 이런 이 사법권, 군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를 먼저 쳐야 되죠. 을 먼저 мя오하를 작년 11월 달에 이제 반격탄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허웨이둥을 또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앙군사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시진핑과 장유샤. 시진핑은 군인이 아니죠. 그리고 장성민은 이제 지금 현재 중앙군사위 징계검사위, 징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군사법원장 이 정도 되겠죠. 장성민 하나만 지금 시진핑 계열로 살아있고, 허웨이둥, 그리고 류전리,
합참의장 이렇게가 장유샤 계열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권이 완전히 지금 이 야전군들, 이 합참의장격이니까 야전군의 실제 군 무력은 장유샤에게 다 가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지난번에 мя화, 그러니까 중앙기율검사위원, 뭐 정치공작부 이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정보사, 방첩사 이거 합한 거죠. 이 мя화를 날리고 나서 바로 12월 9일 날 해방군보, 우리가 지금 국방일보죠. 거기 사설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앞장서서 집단지도 체제를 견제하라. 시진핑 일극이 아니다. 집단지도 체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은 집단지도 체제를 견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집단지도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최고 원칙 중 하나이자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의 중요한 보증이다. 이 중요한 원칙은 중국 공산당의 규칙이며 반드시 굳게 관철하고 오래도록 견지해야 한다. 그래서 자, 군인들 시진핑 한 명만 모시는 거 아니야. 집단지도 체제야. 중앙군사위원회. 그런데 중앙군사위원회 권력을 지금 장유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앙군사위원회 말고 실제 야전군은 어떻게 되냐. 중국에 이제 5개 군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센트럴, 베이징을 비롯한 핵심 지역을 관장하는 센트럴 군관구죠. 여기는 지금 공석이에요. 서로 간에 지금 여기는 수도를 담당하니까 서로 간에 지금 눈치 보고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무력이 센 데가 바로 북부정부입니다. 만주 지역과 내몽고 지역. 여기는 장유샤계. 그리고 신장 유구르, 뭐 이 지역하고 티벳, 그리고 스촨, 란저우 이 지역을 관장하는 서부 정부는 역시 장유샤계입니다. 그리고 이 운남성, 또 광저우, 뭐 이 지역 하이난, 그래서 지금 이 남중국해죠. 이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 정부 역시 장유샤계입니다. 대만 앞을 담당하는 동부 정부 여기만 지금 시진핑 계열인데 이 사람도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린샹양 제거돼서 공석이 되든지 아니면은 장유샤계로 교체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린샹양 지금 잡혀서 또 조사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진핑의 무력은 없는 겁니다.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은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2년도에 보시라이 제거할 때는 보시라이가 무경권력,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권력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인민해방군이 당연히 무력이 세니까 이기죠.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은 무경권력 그리고 이 인민해방군 전체 무력을 여기 있는 장유샤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장유샤가 가고자 하는 이 대미관계와 시진핑이 하고자 하는 대미관계는 너무 다르다. 군인들의 이권을 너무 침해하니까 군인들은 지금 권력 가지고 좀 돈 좀 잘 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엉뚱한 일 하냐. 지금 미국하고 싸우면 지는데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 이제 사상 누각의 권력이 되죠. 무력이 없는데 무력이 있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